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카이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경남과 대전, 전남을 잇는 이른바 삼각별 프로젝트의 윤곽도 뚜렷해졌습니다. 서부 경남 내 우주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이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진주시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방산 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자체마다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차세대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팜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벚꽃 개화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벚꽃 명소에 대한 정보들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SNS 속 이슈들 살펴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선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 관리에 변화가 생깁니다. 유병철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계장 초청에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대전과 경남, 전남 세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축체제. 지난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정부가 13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 인프라가 갖춰진 전국 세 지역을 축으로 우주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정부. 이를 위해 경남은 위성산업특구, 대전은 연구와 인재개발, 전남은 발사체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지역은 유기적인 협력으로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위성 개발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생태계를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며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총 6천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호 과기부 장관, 관련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타가 면제된 각 특구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합니다. 경남의 경우 사천에 위성 관리를 위한 클린룸이 포함된 위성개발혁신센터가, 진주에는 위성 시험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이 구축됩니다. 또 각 클러스터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거점센터를 만들고 전남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신규 조성을 추진합니다. 각종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도 강화합니다. 우주 분야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우주 환경 시험 비용 감면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각 클러스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합니다. 인허가 의제와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클러스터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특례 도입을 검토합니다. 세계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번갈아가며 국제 교류 행사를 개최하는 등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우주항공청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우주산업 창출 업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산업국이 신설돼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으로 키우고 1,000개 우주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부 경남 내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생태계 구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선 지자체도 우주항공 연구와 창업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안들이 잇따랐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항공산업 집적지휘자, 우주항공 분야 매출액이 전국 1위로 꼽히는 서부 경남.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이어 우주항공 교육발전특구 지정, 경상국립대학교 글로컬대학 선정 등 호재가 잇따르며 관련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중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진주시가 자체적인 우주항공 방산 분야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해당 분야들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책 검토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선 행정에서 지역 실정에 밝은 전문가 영입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도 우주, 항공, 방산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지역 기반 특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바이오 산업이나 실크 산업처럼 미래 먹거리인 우주, 항공, 방산 분야에 특화된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등 지역 산업과 창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성장하려면 자금 조달이 수월해야 하고 교육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역 내 창업 벤처 투자 회사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VC가 없습니다. A씨는 최근에 창업한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수도권 AC, VC 생태계의 일부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지역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이 밖에도 이날 5분 발언에선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공원 조성 등이 제안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11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 또 축사 허가 반대 민원 현장과 야생동물 보호구역 훼손 논란이 제기됐던 진양호 순환 자전거 도로 2단계 사업 현장 방문 등도 함께 진행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사천 남해하동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천 방문을 총선용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윤경 예비후보는 13일 사천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사천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행보를 우려했습니다. 재 예비후보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지역을 찾아 공약을 확인하는 건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대폭 삭감된 우주항공 관련 R&D 예산과 지자체 교부액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13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본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진주시는 탄소중립 사업을 연구하고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등 연 2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진주시는 센터 운영기관을 경상국립대로 지정했으며 경상국립대는 연구위원을 비롯한 조직을 구성하고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남해군에서 2024년 간선임도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해군 창선면 지종리에서 열린 이번 현장 토론회는 임도시설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설계 및 시공 요령에 대한 논의를 갖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는 경남도와 남해군, 시군별 산림조합 등 임도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토론 이후에는 현장 견학 활동도 이뤄졌습니다. 한편 토론회가 열린 지종리 신흥 광천지구 임도는 지난해 경남도 임도사업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화사하게 만개한 벚나무,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사천 선진리성의 지난해 사진을 한 누리꾼이 공유한 건데요. 글쓴이는 벚꽃을 보러 올해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 궁금하다며 질문을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름다운 사진을 칭찬하며 본인만의 벚꽃 명소를 공유했는데요. 유채꽃과 함께 볼 수 있는 남해를 추천하는 누리꾼도 있는가 하면 곧 벚꽃 축제가 열린다며 하동을 강조하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진주 들말 벚꽃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며 아쉽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질문글입니다. 김시민호를 타려면 언제가 가장 이쁜지 궁금하다는 글쓴이. 누리꾼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대체로 조명이 화려한 야간에 보는 것이 제일 좋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 어두우면 아쉽다며 해 넘어가는 일몰 시간이 최고라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한편 김시민호는 30분가량 남강을 돌며 아름다운 진주의 풍경을 볼 수 있는 남강 유람선인데요. 동절기 동안 운행을 멈췄던 김시민호는 오는 15일부터 다시 운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선악산에 올랐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글쓴이. 사진에는 곳곳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담배꽁초와 과자봉지 등 쓰레기를 표시한 겁니다. 글쓴이는 지난주에도 쓰레기를 주워갔었는데 또 쓰레기가 보인다며 아쉽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자기 집에 버려야 하는데 왜 산에 버리는지 모르겠다. 가져온 쓰레기는 다시 가져가는 게 기본이라며 아쉽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SNS 김상현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차세대 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스마트팜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연재해와 날씨 영향을 덜 받으면서 고소득 작물을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는 데다 농수를 모르는 사람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스마트팜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가 시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습니다. 가로 3m, 길이 8.5m의 스마트팜입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온도와 습도, 물 공급과 일조량을 설정하면 스스로 작동합니다. 여러 스마트팜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알려진 온실 형태가 아니라 차가운 상태의 냉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서늘한 곳에서 자라는 작물을 키우는데 유리합니다. 이곳은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스마트팜 내부입니다. 제가 금방 고추냉이 하나를 수확을 했는데요. 100g이 조금 넘는 최상급 제품입니다. 일반 자연에서는 2년을 키워야 되지만 이곳에선 8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고추냉이는 고소득 작물이지만 재배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초원에서만 일부 재배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풍부한 물을 공급해야 하고 연간 수온이 15도 아래를 유지해야 하는 등 재배 환경이 까다로워 타 지역에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진주와 사천에 회사를 두고 있는 한 스마트팜 제조업체는 이처럼 까다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컨테이너 스마트팜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남들이 생산할 수 없는 시기에 생산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그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온실이 아니라 냉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충족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품질도 우수합니다. 무공해 재배인데다 품질이 우수하고 상태가 균일해 고추냉이의 경우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딸기 재배도 가능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딸기 재배가 어려운 시기에 출하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고 농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스마트팜의 장점은 농사 경험이 없는 분이 농사를 더 잘 짓는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스마트 농업 육성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은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관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마케팅 제휴에 나섰습니다. 스마트 큐브팜이 선도 역할을 해서 국민이 다 같이 어떻게 웃을 수 있는 산업의 생산성 있는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게 건강한 어떻게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기온 이상과 농촌 고령화로 농업이 대전환기를 맞는 가운데 스마트팜이 우리 삶과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LH가 13일 문산읍사무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 대상지구로 선정된 진주시 문산읍 옥산과 소문 3공리 일원 140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는 약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000호와 도시 기반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질과 수질, 대기 오염 등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4월 1일까지 공개되며 주민들은 의견을 제출 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동 화개장터를 중심으로 열리는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하동 굴림예술단의 공연과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화계면 심리 벚꽃길은 화계 장터에서 쌍계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1,2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있어 대한민국 아름다운 길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하동구는 벚꽃 개화 기간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주말에는 일부 구간을 교통 통제합니다. 13일 오후 2시쯤 산청군 삼장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은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등의 빠른 투입으로 약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사찰에서 날린 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의료 수요가 부족한 곳에 근무할 시니어 의사를 찾습니다. 구인 대상은 공공민관 의료기관에서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의사입니다. 경남도는 우선 의사가 희망하는 근무 환경과 조건을 상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의료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10명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입국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하동군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81명이며 올 상반기 중 246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하동군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확대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양의 한 어르신이 생활비와 참전 명예수당 등을 모은 성금을 기탁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91세인 하종화 할아버지는 13일 함양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아껴온 생활비와 6.25 전쟁 참전 명예수당 등을 모아온 하종화 어르신은 생전에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특히 이번 총선에선 선거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투개표 관리에 변화를 줬다고 합니다. 유병철 진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2계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조치는 아무래도 매 선거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작 의혹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예, 2002년에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되었고요. 2013년에는 사전투표가 도입되었는데요. 이런 기계장치 등이 사용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예. 대부분은 선거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미 밝혀졌지만 선거 때마다 여전히 의혹 제기가 반복되면서 선거 불복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여 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 제기를 사전에 타단하고 선거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번에 바뀌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표에서 새로운 절차가 추가가 된다고요? 예.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종전까지는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심사 개수기를 통해서 육안으로 투표지 혼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 집계부로 확인하기 전에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전 투표용지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 번호가 막대 모양의 바코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 사전 투표용지는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등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담기 위해 2차원 바코드, 즉 QR코드로 인쇄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것을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 형태로 인쇄하는 것입니다. 예.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정의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소모적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를 CCTV 영상을 통해서 공개한다. 이런 내용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는데요. 이 CCTV 영상을 각 시도 선관위 성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다만 일선 구시군 선관위 청사에서는 청사 보안과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기존과 같이 정규 근무 시간 중에 별도 열람 신청서를 제출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공정선거를 위해서 이번에 선관위가 따로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투표지 분류기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USB를 통한 해킹이나 무선 통신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고요. 투표지를 분류할 때 투표지 이미지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임기 만료 때까지 투표지 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까지 연장하여 보관하도록 해서 사전투표의 신뢰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치로 선거를 둘러싼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계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날이 맑고 포근해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는데요. 출근길 공기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1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맑지만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산청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남해 5도, 하동 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도, 광주 2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하늘이 쾌청하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35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이 되겠는데요. 한편 일요일 오전에 반짝 비 소식이 있겠고 이후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